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식에게만 아파트, 현금, 건물을 전부 넘깁니다. 혹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요,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야 그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못 받은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부모는 생전에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요, 증여도 자유고 유언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법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한 줄로 정리하자면 법이 강제로 남겨주는 최소한의 상속분인데요, 부모가 아무리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나머지 가족들에게 최소한은 보장해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미국에는 없고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나눠갔냐?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인정받고요, 부모는 3분의 1까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을 받는데요. 하지만 형제자매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유류분 권리가 형제자매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형제자매가 상속에서 배제되더라도 이를 되돌려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이고 자녀가 2명이면 5억씩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명이 10억을 전부 다 가져갔다면 다른 한 명은 최소 2억 5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유류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재산이 이미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집도 명의이전 끝났고 현금도 빠져나갔고 주식도 정리됐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미 넘어간 재산도 다시 계산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많이 벌어지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요,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아무리 몰랐어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걸 놓치면요, 아무리 억울해도 한 푼도 못 받아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가족이라서 참고 넘어가다가 혹은 말로 하면 주겠지, 결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증여해버렸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 전에 이뤄진 증여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데요, 특히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대부분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말은 생전에 재산을 몰래 넘겼다 해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한 명에게 몰아준다, 사망 이후에 다른 자식이 소송을 건다, 결국 일부 재산을 돌려준다. 이게 실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이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몇 년 전 구하라 씨의 유류분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를 오랜 기간 돌본 자식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식이 동일하게 나누는 구조가 과연 맞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유류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유류분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6년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구조가 일부 변경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류분 분쟁은요,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숫자, 비율로만 나누는 싸움이었는데요, 이제 누가 더 기여했는지에 대한 싸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요, 부모를 돌본 자식, 연락도 안 한 자식, 경제적으로 지원한 자식,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자식, 이 모두가 똑같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법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단순한 상속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장치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족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법으로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간 것을 되찾아오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류분이 있다면 그냥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든 유류분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생전 증여입니다. 살아있을 때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을 미리 이전하고 사업 지분까지 정리해버리는 건데요, 겉으로 보면 상속할 재산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이 아니라 되찾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상속 전에 이뤄진 증여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요,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줍니다. 특히 증여를 받은 상대방이 상속인 중 한 명일 때는요, 원칙적으로 그 재산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즉, 미리 넘겼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유류분을 상당 부분 방어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단순하진 않은데요. 먼저 증여 시점을 분산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전을 하는 거죠.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 구조도 복잡해지고 재산을 찾아내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뤄진 거래는 방어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실제 부자들이 많이 쓰는 구조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줬으면 끝이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런데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유류분 소송이 들어오면요, 이미 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시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 금액이 커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되돌려줘야 하는 부채로 쌓인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유류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최대 10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간다. 시간이 지나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많은 패턴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했습니다. 법대로 나누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이제는 누가 더 기여했는지까지도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또는 같이 살면서 돌보았던 자녀. 피상속인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몫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닌데요, 모르면 당하는 구조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가족이 갈라지고 재산은 다시 나눠지고 가족 간의 관계는 돌아오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라면 미리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싸움이 터진 뒤에 대응할 것인가? 유류분 소송은요,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원은 굉장히 냉정하게 계산을 하는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의 재산 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생전에 증여한 내역과 유언으로 증여한 내역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각자의 법정 상속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 청구권자, 즉 유류분 사건 원고의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포함한 재산까지 전체가 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나눠 가졌다고 생각해도 다시 계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 또 많이 싸우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원인지, 부모가요, 특정 자식한테 돈을 준 경우에 이게 단순한 생활비인지 아니면 증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소송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유류분 소송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대를 합니다. 내가 내 부모 다 돌봤는데 내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기여도는 인정되는 게 맞지만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거나 가끔 병원 데려갔다는 정도로는 부족한데요. 장기간의 간병 기록, 경제적으로 실제 지원한 내역,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여도를 주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효도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자녀라면요, 한국에 왔을 때 또는 영상통화를 할 때 녹화나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쟤는 외국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여다봤다, 이런 소리 듣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기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계좌 내역, 부동산 거래, 증여 흐름들을 다 정리해 두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이밍이 빠릅니다. 시효 안에 바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법 구조로 접근합니다. 유류분은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는 케이스도 명확합니다. 가족이니까 참고 넘어가다가요, 증거 없이 주장만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시간을 끌다가 시효를 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이건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법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서만 판단합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류분은 잘 보면 사후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이거든요.
지금 해야 할 것들은 명확한데요. 재산 구조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 계획을 구분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유언만으로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유류분이 인정될 것까지 고려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설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유류분 싸움의 본질은 돈이 얼마 같냐 여기보다는 인정 여부가 될 것입니다. 왜 나만 빼냐? 왜 내가 한 건 인정 안 해주냐? 이 감정이 폭발하면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되면 거의 관계는 끝납니다. 유류분은 단순한 상속제도가 아니고요. 이미 끝난 재산을 다시 뒤집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나중에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사람의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